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런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된다는 한덕수의 건의 때문에 국무회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실입니다. 그러나 지금 그 국조특위에서 용해인 의원은 마치 그것을 전제로 하여 신문을 하였고 답변을 탁 자르고 마치 그것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추가로 제가 증거 제출서로 제출한 증제 13호증부터 15호증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반대 신문하면서 현출을 할까 했었던 건데 뭐 증거조사 차원에서 제가 잠시 진술을 해도 되겠습니까?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? 그거가 별개의 뭐 간단히 그럼 네. 증거 제출 취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. 증제 13호증은 동영상입니다. 그 증거 순번 19번 증거 기록에 2025년 2월 25일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특별조사 그 내란 특조에서 이제 있었던 것인데요. 회의록 자체의 글자로 읽으면 사실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아서 그 핵심적인 부분만 따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 동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. 네, 저는 한덕수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.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6인과 국정원장을 좀 먼저 따로 불렀지 않습니까? 네,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없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총리가 하신 것이 맞죠? 그 문제는 제가 대통령님께서 정확히 마음속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네, 그래서 어쨌든 알고 국무회의 있다고 하는 소집을 것은 건의하신 것은 총리가 맞으시죠?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.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2차 그러니까 집무실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된다라고 한 사실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.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런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된다는 한덕수의 건의 때문에 국무회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실입니다. 그러나 지금 그 국조특위에서 용해인 의원은 마치 그것을 전제로 하여 신문을 하였고 한덕수 총리의 답변은 대통령님께 정확히 마음속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탁 자르고 마치 그것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 2월 25일이면 대통령께서 1월 17일에 이제 2차 체포 구속이 되셔가지고 내란몰이가 한창일 때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대통령의 당시 의중을 당신이 알 수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화상기 좀 켜주시겠습니다. 신문 화상기요? 예. 이것은 그 윤석열 정부 2024년 제37회 국무회의록입니다.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. 보시면 그 총 36건에 대해서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70분 동안 합니다. 그러니까 36건을 70분 동안 국무회의를 할 거면 한 안건당 2분이 채 안 되는 그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. 내용을 보면은 구성원을 보면은 국무위원들이 있고 배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언뜻 봐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석을 하게 되고요. 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개의를 선포를 하고 모두 말씀을 하신 다음에 (6페이지에서) 의안심의를 해서 이제 국무총리가 의안심의에 이르게 됩니다. 그래서 쭉 이제 그 안건이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처 국무위원이 제안 설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제안 이유에 대해서 쭉
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토의 보면은 그러니까 안건 제안 설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 해당 부처 국무위원이 설명을 하고 나면 토의, 이견 없음, 의결, 각각 원한대로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최상목 국무위원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 관련된 국방부에 관련된 안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그 해당 국무위원이 제안 설명, 제안 이유를 하고 나면 토의, 이견 없음, 의결, 각각 원한대로 의결.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이와 같습니다. 이와 같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별건 내란 오두머리 사건에서 국무회의가 뭐 5분이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그것이 마치 국무회의가 있었네 없었네 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뭔가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. 실질적으로 어떠한 국무회의보다 평상시 있었던 주례 국무회의보다 열띤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토론이 있었고요. 방금 그 피고인께서 진술하신 부분, 그러니까 그 소위 8시 멤버가 모두 다 도착해서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다 나가 있으라라고 한 다음에 그 6명의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정한을 불러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은 뭐 기록상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 있고요.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상의 국무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은 7층입니다. 그리고 방금 그 CCTV상 확인했던 것은 5층에 대통령실에 붙어있는 대접견실입니다. 국무회의실은 7층이고 5층이고 장소적인 의미 가지고 국무회의가 있었네 없었네를 따지는 것은 어색한 것입니다. 어색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국무회의실에 보면은 참석자 국무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배석자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. 증제 15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. 별다른 이제 그 영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 국무회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 기사를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. 이것이 국무회의실입니다. 그 통상적인 주례 국무회의를 하는 7층에 있는 CCTV가 제출된 국무회의가 개엄 당일날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은 5층이고요. 이것은 7층에 있는 국무회의실인데 상세히 보시면 아까 그 국무회의록이 있는 것과 같이 그 국무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배석자들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여기 7층에 올라와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.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세팅이나 이런 필요하게 되면은 관련 주무관들이나 그런 당일날 아침 10시에 이미 국무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저녁에 또다시 국무회의를 한다고 준비를 하면 어떤 그 기밀 안전 차원 기밀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 옆에 붙어있는 집무실 옆에 붙어있는 대작견실만 해도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그 심의를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별도의 7층에 세팅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 국무회의가 7층에서 있었는지 5층에 있는 대작견실에서 있었는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미 저희가 첫 기일과 지난 그 1심에서도 했지만 그 조태열의 증인 신문 조서를 보면 피신 조서를 보면은 뭐 퇴실을 하려고 하는데 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방금 동영상 증제 13호증에도 나타납니다. 아까 재생 마저 하겠습니다. 동영상 증제 13호증 제 45초 부분부터 재생을 하겠습니다. 마친 후에 국무위원들의 뭐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. 헌재에서 이제 증언하실 때 그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서에 서명 날인했다라고 인정도 하셨고요. 실제로 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?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하신 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,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저도 그러면 그 물론 안 자리에서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 누군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거죠?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네, 그리고 거기에 총리께서 그거를 말리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. 아니 저도 사인을 안 했으니까. 네. 그 헌법재판
예, 그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나 별건에서도 이제 뭐 국무 옛날의 계엄, 그러니까 국무회의 회의록이 부서나 이런 것들이 전자되기 이전에 계엄 선포의 부서에 관한 문서를 들고 와서 마치 이것이 부서가 있었네 없었네를 따지고 있는데, 뭐 그 방금 배희철 변호사님께서 진술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국무회의 회의록은 전자돼서 부서가 그 전자되어 있습니다. 그것과 상관없이, 부서와 상관없이 당시 참석해 있었던 배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 참석 확인을 위한 뭐 서명을 하고 가라라고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하려고 했으나 그 스스로, 그러니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스스로가 그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덕수가 이제 여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조특위에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관련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그 피신 조서나 진술 조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그 증제 12호증입니다. 오늘 제출한 것인데요. 저희가 이제 헌재에서 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그 5월달에 CCTV가 확보가 되고 난 이후입니다.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었는데,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할 때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은 겁니다.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해서 이제 한 건데, 그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대통령실에 자료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행정안전부 의전 담당관이 2024년 12월 6일 날 이제 공문을 보냈고,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한 회신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확인을 좀 보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시작 시간, 종료 시간, 그리고 이제 참석자, 배석자 이렇게 돼서 되어 있고, 그리고 선포뿐만이 아니라 해제 2024년 12월 4일 날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같이 줬습니다. 그런데 행안부에서 해제 관련 국무회의록은 작성을 했고, 해제 관련해서는 뭐 작성을 해도 당신들의 안위에 작성하는 그 관련한 공직자들의 안위에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자료를 같이 보냈는데, 해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은 작성이 되었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국무회의 관련한 회의록이 작성되고 안 되고 부서가 있고 없고는 사후에 그 행안부의 관련 담당 직원이 해제 관련한 그 회의록을 작성을 했고, 선포 관련한 것은 하도 그때 내란몰이가 돼서 너도 다 피의자로 불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게 뭐 작성을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 예.